모의고사를 치르고 약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잘 챙기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학년별이라든지 분기별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면 잘 보관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표라든지 고3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에서는 원점수가 표기가 되는데요. 이런 원점수는 특히 고1이라든지 고2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초학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원점수가 80점대 초반대에서 1등급 컷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고3은 좀 사정이 달라서 난이도가 높은 수학 가형은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원점수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답이 나온 개수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인문계열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 과목이라고 하면 국수, 탐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답이 3개 이내로 제한되어야지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계의 경우에는 전체 과목에서 4개 이상의 오답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의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진학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학 가형이라든지 과학 탐구 영역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주 작은 실수가 그해 전체 입시를 그르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울권 주요 15개 대학 이내에 안정적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각 2개 이상의 오답이 나오면 사실상 진학이 어렵습니다.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과목별 전체 학생의 원점수 평균을 100점으로 환산한 다음에 자신의 점수가 어느 정도 구간에 있는지를 재계산한 값입니다. 표준 점수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체 학생의 평균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신이 득점한 원점수가 전체의 평균값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표준 점수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점수가 문항별 반응값을 단순히 지표로서 보여준 것이라고 하면 표준 점수는 이에 더해서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 2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표준 점수에 크게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러한 표준 점수를 직접 환산해서 전형 총점에 반영하기 때문에 고3이라든지 N수생들이 치르는 모의고사에서는 이 표준 점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국 백분위는 전체 응시생의 숫자를 100으로 놓았을 때 자신의 등수를 내림차순으로 표시한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분위가 100이면 전국에서 1등이 되는 것이고요. 백분위가 90이 되게 되면 전국에서 10등, 그리고 백분위가 1이 되게 되면 전국에서 최하위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학년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전국의 수험생 수를 약 40만 정도로 본다고 하면 상위 1%, 즉 백분위 99%에 해당되는 학생이 약 4,000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수탐탐 모든 과목에서
전국백 분위가 1%씩 하락하게 된다면 전국 석차가 16,000등 아래로 쭉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더해서 대학들의 입학 정원까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지원 가능한 대학의 범위가 크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학급 석차는 학생이 응시한 고사장 전체 인원의 등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교 석차는 재학하고 있는 전체 학생들 간의 등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학급 석차가 갖는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시생들이 학교 전체 석차는 그 학교의 학력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험에서 동일한 석차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학교 석차가 낮은 학교일수록 해당 학교에서의 고득점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학교 전체의 학력 수준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전 과목이 1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석차가 100등권이라고 한다고 하면 최고 수준의 고등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타 참고 자료에서는 누적백분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적백분위는 학생의 전체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목별 백분위의 합을 모두 더한 다음에 그 과목의 숫자로 나눈 값을 누적백분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등급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정시전형에서 대학별 지원 가능 학교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적백분위를 활용한다고 하면 자신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중앙대 이상의 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누적백분위가 9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국대 정도의 학교라고 하면 누적백분위가 90에서 92% 정도, 그리고 가천대 이상의 학교라고 하면 누적백분위 값이 약 85% 이상 정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적표의 중앙 하단을 보면 영역별 문항 반응표들이 있습니다. 문항별로 학생이 선택한 정오답의 선택값이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를 통해서 영역별 또는 단원별로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의 경우에는 문항별로 출제되는 단원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문법이라든지 문화, 독서와 같은 개별 영역들의 문항 영역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 반응표를 통해서 특정한 영역에서 만약에 오답이 집중된다고 하면 그 오답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학습법이라든지 클리닉과 같은 종합적인 보완 방법을 고려해서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앞부분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가장 기초적인 이해력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수학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4점짜리 고난도 문항이라고 흔히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학생들일수록 수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학 고난도 문항 3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 그리고 3문제 모두를 꾸준히 잘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절대평가가 시행된 다음에 3등급 이하와 2등급 이상으로 나누어서 그 학습 방법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들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 영어의 점수를 반영하는 등급 간 격차의 총점 반영 비율은 3등급부터 대부분 커지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텍스트를 잘 읽고 이해해서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